마켓 뷰 시간입니다. 한국 증시가 선방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만 FOMC 회의를 앞두고 뉴욕 증시도 만만치 않게 차곡차곡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애플 때문에 잠깐 하락했지만 어제 13년 만에 최고치, 다우도 15,000 재돌파, S&P도 7일 연속의 상승. 이 정도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이슈들 우리가 어떤 거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희 앵커 전해주시죠. 미국의 경제학자 200여 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부의장을 차기 의장으로 추천해달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당초에 이 서머스를 지지했던 백악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차기 연준 의장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공개 서한에서는 노벨상 수상자 등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제닛 옐런 부의장의 장점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이 적합성을 주장했습니다. 옐런 부의장은 지난 94년부터 미국의 주요 경제 정책을 다뤄오면서 상황 파악에 노련하고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포용성이 강점으로 꼽혔는데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서머스보다 시장에 안정성을 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옐런 부의장이 현재 버냉키를 보조해 연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향후 효과적인 지도자로 발돋움하겠다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옐런이 더 적합하다면서 공개 서한을 보냈고 백악관의 변화가 감지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시캐스터가 지난 3월부터 발동되면서 정부의 지출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도 줄면서 시장 회복을 저해하겠다고 골드만삭스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임금이 줄면서 7월에 개인소득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평가했고요. 매달 정부 부문의 고용도 평균 9,000명 이상 줄어들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시캐스터를 대체할 방안을 촉구한 상태인데요. 오히려 하원 공화당에서는 시캐스터를 당초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향후 정부 지출이 계속 줄면서 경기 회복 둔화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해외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주요국 경기 회복의 기대감과 함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저희 관심권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이 화성성을 보이고 있죠. 이런 환호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NH농협증권 김종수 이코노미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진짜 이 경기 회복 기대감 FOMC 회의 이후에도 이 금융권의 환호성을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뭐 그렇다 해서 뭐 시장이 다시 또 좀 뭐 험악해지는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멘텀 관점에서는 좀 조금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9월 들어서면서 시장에 상당히 위기설이 많이 돌았거든요. 뭐 지금 말씀하신 뭐 QE 축소 여부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부채 한도, 뭐 인도네시아 뭐 신흥국 위기설, 뭐 일본 소비세 인상, 뭐 독일 총선까지 모든 불확실한 어떤 이벤트나 변수들은 다 이제 끄집어내면서 9월은 되게 좀 힘들 수 있다라는 했는데 의외로 시장은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역시 그 경제 지표들이 점차 좋아지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는 좀 선순환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참가자들은 거기에 좀 더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럽 경제 지표도 이제 터닝을 사실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중국이나 일본 지표까지도 좀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경제가 이제는 점차 이제 확연한 회복세를 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게 아무래도 투자자에게는 강한 좀 신뢰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상외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사실 그 외국인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9월에 상단을 1950, 60까지 본 증권사는 지금 머리띠를 싸매고 있다라는 예. 네, 공교로운 후문을 예. 들리기도 합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는 사이에서 주요국들의 또 다수의 지표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네.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뭐 가장 시장에서 지금 오로지 이제 주요 변수라면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다음 주에 발표될 주요 지표들 보면은 유로 쪽에서 이제 소비 심리라든가 심리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요. 또 일본에서 8월 수출,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대체적으로 유로나 일본은 지금 나오는 어떤 좀 양호한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8월 산업 생산이라든가 9월 뉴욕 및 필라델피아 패드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 7월 산업 생산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산업 생산을 보면은 지금 예상은 좀 전월보다 이제 개선되고 가동률도 올라가면서 최근에 나타났던 좀 경제 지표 양호한 흐름을 좀 뒷받침해 주는 정도로 볼고 확인시켜 줄 것 같고요. 네. 지금 주택 지표가 발표되는데 7월 달에 신규 주택 판매가 급감했거든요. 이걸 이제 시장에서 모기지 금리, 국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모기지 금리 부담 때문에 네. 주택 시장이 이제 좀 주춤할 거다 이런 우려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주택 체감 지표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그 9월 NAHB 그 주택 지수가 발표되는데 지금 뭐 미국 주택 시장 가장 좋았던 2005년도 만큼의 그런 수준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급감했던 것은 이 신규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기존 주택 가격하고 약간 좀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나타난 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경제 지표도 뭐 양호한 흐름으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된다면 뭐 어차피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는 9월에 출구 전략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9월에는 이제 앞으로 연내로 어느 시기에 출구 전략을 시작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FOMC가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9월 그 FOMC에서는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지금 테이퍼링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지난주 그 8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또 의견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는 그 축소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월 FOMC에서 당장 축소를 안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이걸 이제 시작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이 자산을 줄여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뭐 9월에 하든 아니면 그걸 다음에 하든 과연 그 이후로 이 미국의 어떤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앞으로도 계속 좀 부담을 줄 건가 아니면 해소될 건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3% 가까이 상승한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 QE 축소 부담을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미국이 금리 인상 전후에 그 시장 그 기대가 보통 그 국채 금리가 스프레드가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3%대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은 빨라야 2015년입니다. 그러면은 QE를 축소하더라도 이게 당장 정책금리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3%대에 있다는 것은 사실 이런 부담을 어느 정도 시장 다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그 9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장이 예상을 못했던 뭐 올 200억 달러치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줄이지만 않는다면은 사실 이 부담은 좀 사실 완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환율을 잠깐 짚어보겠는데요. 원화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지금 1,082원 선에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원고 엔저 양상이 재개된 상황이 아닌 것이냐. 금융시장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로 있겠습니까? 예. 지금 뭐 환율 보면 8월부터 우리 원화는 지금 1,120원대에서 80원대로 내려왔고요. 또 반면에 엔달러 환율은 지금 8월 초반 96엔대에서 지금 100엔선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환율이 이제 10원 8전 정도로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환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증시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걸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좋게 본다는 의미고요. 엔화가 약세가 된 것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좀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단기적인 어떤 금융시장에 약간 변동성을 줄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어떤 방향 전환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온엔 환율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주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NH농협증권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